미국 캘리포니아 해안에 위치한 작은 섬 산타 카탈리나. 이곳은 기원전 7000년부터 인디언들이 거주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섬입니다. 오랜 시간 인디언들의 구역이었던 이곳은 1542년 스페인의 탐험가 후안 로드리게스 카브릴로에 의해 점령되었고 이후 멕시코와 미국에 의해서 또 한 번 지배되었는데요. 계속된 비극을 겪으면서 섬의 토착민이었던 인디언들은 곳곳에 노예로 팔려나가거나 섬을 침공한 이들을 위해 강제 노역을 해야 했죠. 이후 19세기에 들어서 섬은 밀수업자와 밀렵꾼들의 암시장으로 활용되기까지 합니다. 그러던 1920년 재벌이었던 윌리엄 리글리 주니어는 범죄의 소굴로 전락한 역사의 산지를 관광지로 탈바꿈하고자 하였고 섬을 구입해 대대적인 관광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섬은 분위기를 점차 바꿔가더니 사람들이 이주해 살아가기 시작했죠. 이것은 글라이덴 가족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랄프 글라이드는 원래 목공일을 하던 목수였는데요. 자신이 정착한 산타 카탈리나 섬의 인디언 역사를 알게 된 그는 이에 대해 깊은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이후 그는 섬 곳곳을 돌아다니며 인디언 유적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고학 지식이 없었던 그에게 발굴이란 사막에서 바늘 찾기와 같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해변가를 걷다가 모래밭에 튀어나온 뼈 조각을 발견한 랄프는 감정을 통해 이것이 고대 인디언의 두개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그의 마음속에 고고학이라는 불씨를 지피는 계기가 되었죠. 이후 그는 자신의 부족한 지식과 기술을 보완하기 위해 밤낮으로 공부를 하였고 아마추어 고고학자라고 불려도 될 정도로 급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랄프는 1920년대 초부터 1928년까지 산타 카탈리나 섬에서 홀로 발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800개에 달하는 인디언 매장지를 발견하였는데요. 무덤의 주인은 통과적으로 약 8천년 전부터 섬에 거주해온 부족인 것으로 밝혀졌죠. 매장지가 전부 온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랄프는 함께 묻혀있던 유물들과 더불어 수천 개에 달하는 인골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발굴을 이어가던 그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출토되는 인골들의 크기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우연이라 여겼으나 우연은 계속해서 그리고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랄프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오래전 산타 카탈리나 섬에 살았던 이들이 거인 종족이었다는 건데요. 그가 찾아낸 고대 인디언 인골의 평균 신장은 2m 20cm였으며 가장 거대한 것은 무려 2m 80cm가 넘어갔습니다. 랄프는 혼란스러웠는데요. 단순히 옛 인디언의 흔적을 찾고자 시작했던 발굴이었건만 왠지 들춰서는 안 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죠. 또한 같이 발견된 항아리와 같은 유물들도 일반적인 유적지에서 발견되는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이는 당시 이것을 사용했던 이들이 전체적으로 거대한 신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죠. 1929년 11월 10일 랄프는 디 오그덴 스탠다드 이그제미너 신문을 통하여 자신이 발견한 사실을 발표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최소 3000년 전에 이곳에는 매우 키가 크고 지능적인 종족이 살았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발굴 작업을 통해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을 대거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섬에 살던 거의 모든 남성은 평균 2m 이상의 신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중 몇몇은 3m에 근접하였습니다. 이것은 유별난 거인증이 아닌 그들 종 자체의 특징이었습니다. 랄프의 주장은 곧 학계에 엄청난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학위 하나 없는 아마추어였던 그를 신뢰하지 않았는데요. 때문에 그가 발견했다던 수천 개의 인골들은 물론 인디언 유적과 유물들 또한 조작이라며 일축하였죠. 하지만 이내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드러납니다. 랄프가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기 16년 전에도 섬에서 거인의 뼈를 발견했다고 주장한 이가 있었던 건데요. 1913년 독일의 박물학자였던 후르트나는 오래전 산타 카탈리나 섬에 살았다고 전해지는 고귀한 거인 종족에 관한 전설을 조사하기 위해 섬을 찾았습니다. 그는 전설을 토대로 섬의 아발론만을 조사하였는데요. 그는 만의 단단한 모래 속에서 2m 40cm에 달하는 인간의 뼈와 함께 절구, 화살촉과 같은 유물들을 발굴해냅니다. 후르트나는 인골과 함께 이상한 기호가 적혀있는 평평한 돌도 함께 발견하였는데 돌에 적힌 기호들은 박물학자인 그조차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문양이었다고 하죠. 아쉽게도 대부분의 뼈는 발굴되어 공기와 닿는 순간 산화하여 부서져 버렸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1913년 당시 지역신문인 피츠버기 포스트 가제트와 데일리 텔레그래프에 각각 7월 20일, 7월 25일자 기사로 실리기도 했죠.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산타 카탈리나의 인근 섬인 산 니콜라스 섬에서도 평균 신장 이상의 인디언 유해가 발견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1897년
2017년 소규모의 유물 사냥꾼 집단은 산 니콜라스 섬에 3주간 머물며 모래 속 깊이 묻혀있던 두개골 87구를 찾아냈는데요. 그들이 보석이나 유물이 아닌 두개골을 집중적으로 찾아낸 이유는 섬에 오기 전 들었던 신비한 거인족 전설 때문이었죠. 이들은 발굴 과정 중 다른 것과는 확연히 다르고 큰 두개골 3구를 찾아냈으며 거대한 뼈의 주인이 인디언들이 신성시 여기던 존재였다는 것과 그들이 서로 다른 인종이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하지만 1913년과 1897년에 발견은 그 수가 적어 그저 유별난 경우 혹은 실체 없는 소문 정도로 여겨졌고 랄프의 발견 이후에야 다시금 화제가 된 것이었죠. 중세에 접어들며 거대한 인골들의 수는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이쯤 되어 그들은 커다랗고 정교한 항아리에 의식적인 형태로 매장이 되었는데 인디언들이 거대한 이들을 신으로 숭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랄프의 추가 증언에 더하여 이전의 발견들까지 드러나자 회의적이었던 학계의 반응은 약간 갈라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학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는데요. 랄프가 자신이 발견한 유물과 뼈의 자료를 아주 한정적으로만 공개했기 때문이었죠. 이에 대하여 랄프는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제가 처음 발굴을 시작하였을 때 학계는 저의 작업을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섬의 고고학 작업을 지원해 주었던 헤이 재단 또한 제 발굴 작업에 대한 모든 연구 자금을 삭감했고요. 랄프는 이후 자신만의 박물관을 열어 그곳에서만 뼈와 유물들을 전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그는 산타 카탈리나 섬에 인디언 박물관을 열었는데요. 어디까지나 임시 박물관이었지만 내부는 그가 발견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죠. 랄프는 자신이 찾아낸 거대한 뼈는 박물관을 찾아와야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학계에 대한 반발심으로 인한 것이라 여겨졌지만 일부 학자들은 사실 거대한 뼈는 존재하지 않으며 박물관 입장료를 벌기 위한 속셈이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죠. 랄프는 이러한 물음에는 답하지 않고서 자신만의 박물관을 운영해 나갔습니다. 박물관은 수년간 손님들을 끌어모으며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되었는데요. 박물관에 찾아갔던 이들은 랄프가 직접 거대한 뼈를 보여주었다고 증언하기도 하였죠. 하지만 랄프가 직접적인 것은 공개하지 않는 한 모든 것은 정황 증거에 불과했습니다. 당시의 고고학 보고서와 신문 기사에 따르면 거대한 뼈의 일부가 스미소니언 박물관으로 전달되었다고는 하나 그에 대한 이후 답변은 찾아볼 수가 없었죠. 확실한 것은 랄프가 섬에서 무언가를 찾아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던 1959년 산타 카탈리나와 같은 제도에 위치한 산타 로사 섬에서 7피트에 달하는 인골 여러 구가 발견됩니다. 그들의 두개골은 빨간 염료로 칠해져 있었으며 경사진 이마와 뚜렷한 눈썹, 강력한 턱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들에게는 한 가지 유별난 특징이 더 존재했죠. 해골 중 두 줄의 이빨을 가진 개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돌연변이나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거대한 해골들 중 두 줄의 이빨을 가진 이들이 꽤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후 그들과 함께 매장되어 있던 전복 껍질의 연대를 측정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거대하고 강인했던 고대 인디언들이 지금으로부터 무려 7,000년 전에 살았던 이들이라는 게 밝혀진 것인데요. 이 같은 발견에 흥미가 생긴 학계는 1960년 산타 로사 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하죠. 미국 몬태나 출신의 고생물학자 필 오원은 산타 로사 섬의 발굴 작업 중 인간 대퇴골의 일부로 추정되는 작은 뼈 조각을 찾아냅니다. 이어진 단백질 분석과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 결과 뼈는 약 13,000년 전의 인류인 것으로 드러나는데요. 이것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발견된 것 중 가장 오래된 인류의 뼈였죠. 알링턴 스프링스맨이라고 이름 붙은 뼈의 주인에 대한 연구는 이후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일깨워줍니다. 산타 로사 섬을 포함한 인근의 제도섬 4개가 이전에는 하나의 거대한 섬으로 통합되어 있었다는 건데요. 이 말인즉 거인의 유해가 발굴되었던 산타 카탈리나 섬, 산 니콜라스 섬, 산타 로사 섬이 머나먼 과거에는 하나의 섬이었다는 것이죠. 이에 몇몇 이들은 오래전 거대한 섬에서 번영하던 거인족이 섬이 분화함에 따라 각기 다른 곳으로 나뉘어지고 이후 타 대륙으로도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가설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같은 시기 랄프는 산타 카탈리나 섬의 비밀에 대하여 다룬 책을 출간하기로 합니다. 여기에는 그가 일생에 걸쳐 작성한 방대한 논문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학계의 반발을 얻고 있던 그의 자료들은 아무도 책으로 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1962년 랄프는 결국 책은 출간하지 못한 채 자신의 모든 박물관 컬렉션을 섬의 소유주인 리글리 가문에게 $5,000를 받고 판매하였는데요. 랄프는 그로부터 5년 뒤인 1967년 87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으며 죽기 전까지도 자신이 발견한 거대한 뼈의 진실성을 강조하였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2012년 3월
박물관 보관소의 먼지 쌓인 구석에서 라벨이 없는 상자가 하나 발견됩니다. 이것은 랄프가 생전 관리하던 상자로 추정되었는데요. 상자 속에는 발굴 과정을 찍은 빛바랜 사진들과 함께 수많은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었죠. 각 사진과 문서에는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메모나 표시가 없었지만 이것이 그가 주장하던 거인 유해의 증거 기록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여기에는 랄프가 거대한 인고를 발굴해내는 사진부터 인디언들의 두개골을 모아놓고 찍은 사진들까지 종류가 다양했는데요. 상자의 주인이었던 랄프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고 상자 속 내용물을 증빙할 인물들 또한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잃어버린 상자는 잠깐의 해프닝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죠. 사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더불어 인터넷상에서도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지만 무엇 하나 확실하게 귀결되는 결론은 없었습니다. 고고학 연구가인 마줄리는 해당 사진들을 법의학자에게 보냈고 사진에 찍힌 해골들의 신장은 전부 8피트 이상이다라고 답변을 받았지만 사진의 진실성이 확인되는 것이 전제였기에 학계에 큰 관심을 끌지는 못하였죠. 산타 카탈리나 섬에서 발견된 거인의 유해들 그리고 그 주변의 섬에서 발견된 거인의 흔적과 전설들까지 그 미스터리는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고 있는데요. 과연 한때는 커다란 섬이었을 그곳에는 어떤 이들이 살았던 걸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